어떤 분이 뭐 제가 유튜브 지나치면서도 보고 뭐 기가 차갖고 들어가지도 않았었는데 한 분이 또 이제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구 온난화는 이제 사기다라는 내용을 제가 뭐를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겠습니까? 그 과학자들 7,000명인가가 지구 온난화는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자료를 쭉 낸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그 예전에 또 유튜브 찍을 때도 어떤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요 지구 온난화로 돈 벌어들인 새끼 중에 미국 그 예전에 그 부통령으로 나와갖고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을 쓴 놈인데 그 놈이 아마 요걸 갖고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읽어보니까 인간일까 태양일까 지구 온난화의 주범 자꾸 인간을 그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그리는 특히 이제 그 뭐 테드 강연장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빌 게이츠가 인구 보건 서비스와 뭐 헬스케어를 도입을 하면 인구를 뭐 급감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10%가 작다고 생각할 사람은 뭐 작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의료적인 행위를 한 90% 이상 했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단톡방에서도 뭐 설왕설래 뭐 말이 많지만 MK 마인드 컨트롤 울트라라고 이런 교육이 벌써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이 지구라는 자체도 그린 자체가 평평한데 이렇게 둥그렇게 그려놓고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매트릭스 세상에 가다 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은 뭐 불순자다 뭐 빨갱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쭉쭉 하고 그러니까 평생 개돼지로 살아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라는 분이 상당히 이제 뭐 열정을 갖고 뭐 영상을 찍은 것은 뭐 인정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너무 택도 없는 소리를 많이 하셔서 뭐 누가 됐든 간에 뭐 그런 거 잘하죠. 뭐 어디다 일러 바치고 하는 거. 그래서 일러 바쳐라. 이분한테 줘서 나 이런 턴오프일 TV는 이렇게 온난화가 정말 개사기라 그러는데 단순히 여기 뭐 방송뿐만 아니고 학구열에 탄 학생들도 이렇게 당한단 말이죠. 제가 책 광고를 소개해드리면은 만화라보는 기후변화의 거의 모든 것 해놨는데 이거 참 모르겠어요. 참 여기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거 비행기가 연료를 떼어갖고 날른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원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터빈 있죠? 여기에 이 날개에 얼마나 많은 그 연료가 들어간다고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비행기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Do not step on it이라 그래요. 그 날개를 밟지 마라. 왜냐 너무나도 약하고 이 안에는 텅텅 비었어요. 무거운 게 잘 날릅니까? 가벼운 게 잘 납니까? 이런 거 한번 띄울 때마다 그 수영장에 그 버금가는 그런 연료를 채워놓는다. 그런 거는 돌대가리들한테 통할 얘기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화석연료 그러는데 이 CO2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화석일까? 화석이라는 건 다시 말해갖고 이제 뭐 많이 말하죠. 이제 공룡의 뼈라든가 이런 거를 속이기 위해서 이제 주라식 파크라 그래서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를 찍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런 어떤 헤게모니화에 다 이제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건데 이거 미네랄이다. 탄소라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에는 이제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C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인간도 탄소겠죠 당연히. 죽어갖고 땅에 묻혀갖고 어느 정도 뭐 압력이라든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또 미네랄화가 돼요. 다시 말해서 연료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마치 이제 포경선을 타고 가서 고래를 잡아갖고 고래 뭐 지방이나 이런 걸로 연료를 썼듯이 자 우리는 뜨거운 세계에 살게 될까? 훨씬 더 뜨거운 세계에 살게 될까? 이거는 이제 이것만 생각해라는 것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세계, 더 뜨거운 세계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거짓말이 있다 그랬죠. 그냥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 이 통계를 이용한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환경부 선정 우수도서, 미래창조과학 인증 우수도서 이게 다 거짓말을 한 거를 뭐 리웅 만화 페스티벌 심사위원상 뭐 이런 걸로 탔다는데 기가 찬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개돼지가 되지 마십시오. 이 새끼들 왜 이렇게 개뻥을 까는지는 뭐 인구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제가 읽으면서 이거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개소리를 우연찮게 아까 전에 그 영상하고 겹치는 거예요. 그런 영상이 나올 때 이런 책을 또 읽게 됐는데 한번 봅시다. 기후 위험한 게임. 기후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며 다른 현상과도 밀접하게 얽혀있다. 인간은요 아주
그 과학이 뭔가 대단하게 이 자연계를 뭐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자연 앞에 한없이 작아요. 뭐 한다 그러면 어떤 동물 세계에서 지능을 이용해 가고 좀 그런 본능에 살아가는 그런 생명물과는 좀 다르다 이뿐이지 안 됩니다 이거. 예를 들어 기후는 지각 변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지각 역시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해왔다. 그런데 지각이 변하면 기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닷물의 흐름과 대기순환에도 변한다. 이 둥근 지구를 가리키면 이렇게. 또한 화산이 터지면 화산구름이 태양 광선을 막아 기온을 떨어뜨리는 우산 효과를 일으킨다. 야, 여러분들 요거를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제가 로직이라 그랬잖아요. 한번 이런 논리를 피시면은 이게, 자, 이런 화산 폭발만으로도 기온이 엄청나게 급감할 수 있는데 하늘에다 잠깐 이제 뭐 이런 지구 온난화를 들어서 어떤 대기에다 뿌려놓는 게 있죠. 뭐 구름처럼. 그랬을 때 그 안에 들은 성분들, 그것이 땅에 왔을 때 일어나는 일들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놈들이 이런 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다고 이제 또 빨죠. 일명 과학자라는 놈들이. 그래도 지구 내부의 몇몇 요소는 기회로 상호작용을 주받는다. 대표적인 경우가 빙하다. 지구의 기온은 빙하가 반사하는 태양 광선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반사량은 당연히 빙하의 면적에 비례한다. 하지만 빙하의 면적 또한 지구 기온에 따라 달라진다. 자, 지금 제가 이거를 사진 찍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 요인 중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온실 효과다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창과 방패 이런 게 떠오를 정도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IPCC에서 예전에 그 핫토픽이라는 그 콜라베어 북극곰 이렇게 이제 녹아가는 얼음 위에 서 있는 그 표지가 돼 있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읽었는데 20년 가까이 될 겁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도 이거예요. 점점 이제 양성 되모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북극이든 남극이든 점점점 얼음이 녹으면서 하였던 것은 빛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흡수하지 못하게끔 바다가, 하지만 이 녹은 부분에는 검은 바다가 나타나서 빛을 더 많이 끌어들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카일로를 걷는다 이러는데, 이게 하나도 말이 안 맞아요. 지금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오히려 더 추워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곰들이 지금 북극곰이라고 콜라베어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그런 사진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유, 갑갑한 얘기죠. 지구는 두께가 수십 킬로미터 되지 않는 대기에 둘러싸여 있다. 대기의 주성분은 질소와 산소지만, 질소가 한 90, 아니죠. 질소가 80, 한 5% 정도 되는, 70 몇 프로라 그랬나요? 그리고 한 산소가 한 20% 남짓인데, 지금 그 양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9%, 20% 이렇게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산소를 만드는 애가 바로 일명 뭐 스피리루나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녹색류, 이제 뭐 강이라든가 뭐 이런 데 있는 애들인데, 녹조류라 그러죠, 일명. 그래 얘네들이 그 산소를 발생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숨을 쉰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자랄 수 없는 환경, 뭐 산으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없죠. 그러면 이제 산소가 더 농도가 떨어지고 기압차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기 힘들다. 이게 MK 마인드 컨트롤 울트라라고 자꾸 말하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이게 둥그렇게 그린 자체가 이게 울트라예요. 그 중에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도 있다. 온실 가스는 매우 적은 양이지만 기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가 중요한 거죠. 자, 온실가스는 태양광선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발산되는 열도 차단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이상한 거예요. 온실가스는 태양열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발산돼, 태양열을 차단하면,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뭐 화산이 폭발해갖고 대기에 형성돼 있다, 아니면 인공강우를 뿌리기 위해서 구름 씨앗을 뿌린다, 이런 것들이 전부 빛의 어떤 이런 차단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온실가스라는 것이 어떤 그런 더 빛의 차단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로 엄청난 열이 오른다라는 것은, 주요 구성 성분은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그리고 오존이라 그러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인간의 활동을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이산화탄소겠죠. 뭐 차를 탄다던가 뭐 비행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지만, 비행기가 실질적으로 그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터빈을 돌려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선풍기를 떠올리시면 돼요. 아무튼
이거를 지금 뭐 들어서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수를 줄이자라는 합당한 내용을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럼 본인이 죽어라. 자, 여기 나왔죠.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 태양광으로부터 뭐 그리고 1억 5천만 킬로가 과연 떨어졌을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만약에 어떤 빛이 이렇게 딱 온다 그러면 여기가 환해야죠. 태양이 있는 곳이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껌껌하고 요 아래가 하얘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태양의 고도가 1억 5천만 킬로, 나사가 주장하는 그곳에 없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이 됩니까? 진공이잖아요. 얘네들이 항상 말하는 게 진공이잖아요. 참 너무 갑갑한 부분인데, 이런 곳이 진공이란 말입니다. 진공. 이 대기가 어떻게 이게 머물러 있냐고. 이가 여기가 진공이면 엄청난 그 기압차 이런 게 발생해서 다 빨려 나가요. 대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뭐 하나부터 열까지 이거 어떻게 이걸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갑갑한 거예요. 이 굴곡이 생긴다라는 자체도, 그 아무리 올라가 봐야 한 번도 이렇게 굴곡이 진 적이 없어요. 그 예전에 그 본 브라운 박사죠. K2 K 몇이죠? 그 로켓도 올렸을 때 공유를 발견을 못했어요. 자, 아무튼 자, MK 마인드 컨트롤에 이렇게 당한다. 태양광의 지구 대기에 도달하면 온실가스층 30%를 반사한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가까운 얘기인데, 뭡니까? 몇 퍼센트의 태양광선은 대기를 더 흡수된다. 데우면.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좀 잘 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뭐 얼마든지 얘네들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자, 이게 정말 열로 존재해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 뜨거움이라 그러면, 자, 산이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대지보다는 여기가 훨씬 이 열과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뜨거워야 되는데, 물론 이제 아까 전에 뭐 질소 얘기하고 산소 얘기하면서 어떤 기압 얘기하면서 낮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여기는 또 엄청 추워갖고 눈이 녹지를 않는단 말이죠. 과연 이 열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뭐 30%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뭐 이 사람들이 맞았다 틀렸다를 떠나갖고. 자, 주로 적외선 형태로 들어왔고요. 그 열은 대기권 하부층으로 보존되고 그로 인해 데워진 지표면은 우주 공간으로 다시 열을 이렇게 발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기를 통과한 50%의 태양광선은 지표면을 데우고요. 지구 발산한 열도 우주 공간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온실가스, 이게 얼마나 그 황당한 얘기냐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 뭐 문제 발생 해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은, 자, 비행기를 타고 날르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엄청난 이런 어떤 구름층을 형성을 시켜요. 뭐 이 안에는 이제 각종 화학, 뭐 바륨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뭐 기타 뭐 중금속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런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일을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캠트레일을 왜 뿌리냐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열대야라 그래갖고 얘들이 대기권에 머물러 있으면요,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열을 잡아놓는다고요. 여기다가 열을. 그럼 이게 점점 퍼지겠죠, 열이 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하는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구가 발산하는 열을 일부 차단하는 온실 효과는 극히 자연적인 현상이고, 온실 효과로 인해 지구는 평균 기온을 15도씨로 유지할 수 있고 여러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다. 만약 온실 효과가 없다면 지구 평균 기온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 상태에서는 물은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없고 생명체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여기에 저는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인구 감축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인간의 어떤 그런 활동 때문에 자꾸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활동을 줄여야 된다. 이거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가다 놓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생명하고 이제 연관됐다고 보는데요. 결국엔 자기들도 주장을 해. 맞다고. 온실가스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제 핑계를 대냐면은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대기 화성의 온도는 영하 63도다. 예,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MK 마인드 컨트롤 울트라가 또 작동이 되는데, 정말 이런 구체가 돌덩어리일까요? 돌덩어리, 우주에 둥둥 떠 있는 돌덩어리. 저는 이제 이걸 빛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사진을 찍어갖고
여기 뭐 반면에 대기 95%가 이산화탄소인 금성의 온도는 400도시다. 과연 이 사람들이 뭐 몇억 킬로 뭐 이렇게 상당히 떨어진 곳을 직접 가갖고 한 것도 아니야. 이 추측이에요, 추측. 자료를 내보라고 해보시오. 이게 가능한지. 지구의 대기 중 온실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그럼에도 지구의 기온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핫토픽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뭐 아주 그냥 소수점에 달하지만 그런 것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마치 욕조에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물을 가득 부었는데 거기다가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는데 그 잉크가 퍼져갖고 그 물을 꺼멓게 만들지, 이런 얘기를 막 핑계를 대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주 그냥,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지구의 기후의 작은 요소로도 변화될 만큼 극도로 취약하다. 이게 만약에 극도로 취약했다면 현재 유지될 수 없습니다. 아이고. 탄소는 미생물 분해 과정에서 동물, 인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 배출된다.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숨쉬고 뭐 다세포 동물이 갖고 있는 게 탄소예요. 그래서 제가 666이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전자 6개 갖고 그렇게 화학식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666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그 3이라는 숫자, 그 피라밋의 가두는 그 3이 2개 있으면 666이 나와요. 예. 뭐 일명 뭐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데, 바다에서는 탄산염의 형태로 용해되어 극지방으로 흐르는 심해를 따라 이동하고, 탄산염은 대서양 심해를 타고 뭐 이렇게 쭉 나가고요. 결국 자연 속에서 이산화탄소 흡수와 배출은 대기와 바다, 땅 그리고 동식물의 순환체계 안에서 균형을 이룬다. 그 인간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된다는데, 실제로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는 전제를 놓고 생각을 해봐도, 그렇다면은 각종 오염을 일으키는 그 주체를 보면 이제 대기업들, 어떤 다국적 기업들 보십시오. 뭐 제약사라든가 엄청난 오염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이제 화살을 돌려야지, 단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 뭐 죽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이거는 어떤 사타니스트들의 꼬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탄소 뭐 이렇게 해서 1억 톤이나 되었고요. 이렇게 더 뭐 그래프로 올리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려놨는데, 저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야 자연계가 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일례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서도 그 나무가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기라는 장치를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농부들이 사갖고 뭐 각종 뭐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르는 데 사용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2000에서 2005년 인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각 72억 톤으로 이거보다도 더 많이 늘어야 돼. 1990년대보다 무려 10%나 늘었다. 한 100% 더 늘어버려야 돼. 자연의 이산화탄소 배출 흡수는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인간의 개입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 내뿜자 자연 정화 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이 이제 그 오일 오리진이라고, 제가 오일의 비밀인가요? 그 타이틀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걸 올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과거부터 이제 록펠러라든가 이너들이 그 어떤 화학 정유 이런 쪽으로 발을 뻗을 때 사람들을 속여야 되겠죠.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다고, 어떤 유한가치 무한가치 뭐 말씀드렸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미네랄이고 얼마든지 계속해서 뭐 영원하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요, 이게 값어치가 많이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는 공룡이라는 것이 살았는데 얘네가 시체가 썩으면서 기름이 됐어, 그래서 정제를 해갖고 우리가 휘발유를 만든다. 그러니까 과거에 공룡도 어떤 뭐 인구가 있었겠지. 그러면서 점점점 줄어갖고 지금은 다 없어졌어. 그래서 이건 비싼 거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깨어나니까 이제 전기차로 가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혈액, 우리 몸도 하나의 그 도체라고 보고요. 전기 플러스 음극 마이너스극 다 음극하고 양극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빨리 달리는 물체에서 정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상당히 이제 우리 혈액에서 이런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바입니다. 인류는 해마다 70억 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 중에서 토양과 식물이 흡수하는 양이 10억 톤이고 바다에 용해되는 양이 20톤. 얘네들이 과연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했을까요?
자연의 정화 능력을 초과한 나머지 40억 톤은 매년 대기에 축적되고 있다. 과연 대기에 축적이 될까? 이 사람들이 과연 이 40억 톤이라는 걸 어떻게, 물론 저는 이런 카본 캡처 이런 기술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를 캡처를 해갖고 특정 어떤 화학을 제품이나 약품을 넣어서 다시 휘발유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그 에너지가 또 세이브가 되겠죠. 자꾸 땅을 파갖고 좋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뻥은 안 까고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 속에서 무려 수세기 동안 머무른다. 이게 뭐 수세기 동안 대기에 떠 있다는데 이거는 개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관측을 하고 수세기 동안 제가 살아가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서도 일단 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은 이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그런 어떤 기체의 역할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인데 이게 뭐 끝도 없이 남아갖고 빙빙빙 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이게 보시면은 하지만 인류의 활동 역시 메탄을 배출한다. 18세기 이후로 메탄의 대기 농도는 2배로 늘었다. 뭐 늘었다고 하니까 늘었다고 칩시다. 오늘날 인류의 메탄 배출량은 자연의 2배에 이른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연간 1억 톤의 메탄이 석탄증, 메탄가스와 천연가스의 최고를 냈고요. 자, 이게 뭐 일명 소가 이제 방구를 껴도 이제 메탄 때문에 엄청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 그러는데 벼농사로 5천만에서 9천만 톤이 발생한다. 이게 다시 말해서 인간이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음식을 컨트롤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헨리 키신저가 말을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제 도시 집중화를 시키면서 농촌을 떠나면서 농촌이 피폐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는 법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 너희는 농사 짓지 마. 우리가 다국적 기업에서 다 지어갖고 GMO라고 글리포세이트로 번복된 거 너희들을 먹일게. 그러면 너희들은 몸이 건강할 거야라고. 하지만 거기서 보면은 많이 말씀드린 P450이라고 간이 아주 파괴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카시노젠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간이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쌀을 뭐 이렇게 생산해야 되냐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인구론을 따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기계를 뭐 도입을 해갖고 농사를 짓든 뭐를 짓든 얼마든지 수확량을 늘릴 수 있고 인간의 노동을 최소화하면서도 지금 실제로 이제 뭐 지방에 농사 짓는 분들을 봐도 아주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을 못 배우게 하는 데는 상당한 아주 흉악한 계략이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화전으로 4천만 톤이 배출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불에 관해서는 이제 다이렉 에너지 웨폰이라고 이제 일명 이제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듀라고 있죠. 요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거 하늘에서 어떤 레이저 빔을 쏘면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캠트레일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중금속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나무 뿌리가 이제 흡수를 하겠죠. 그런 중금속들을. 그러면 중금속이 불에 잘 붙겠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닌가 해서 점점점 불에 타갖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실제로 누가 자꾸 자연을 망치냐 이거죠. 누가 환경을 망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누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돌리느냐. 그렇게 따졌을 때는 뭐 제3국 개발도상국은 살아남으면 되고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좀 어떤 OECD에 잘 나간다라는 나라는 뭐 다 뒤지면 되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얘네들이 원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런 어떤 프로파간다 선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지는 않나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사진을 찍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계속 다 헛소리만 해갖고 뭐 1페이지부터 뭐 3,400페이지까지 다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왜 이놈들이 헛소리를 하나. 여기는 이제 간략하게 지금 온난화 얘기가 자꾸 기가 차게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람들도 이제 합당한 주장을 하겠죠. 이러이러 해갖고 당신의 뭐 주장이 틀렸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이산화탄소는 확실히 어떤 자연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자연과 순환해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나무 다 죽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무들이? 자, 아무튼 인간에게 산소를 안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질소만 준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박테리아, 그래서 이제 산소를 발생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존을 이제 이루면서 살아가는 건데 자꾸 무엇 하나가 예를 들어 갖고 조금 소탐대실의 경우죠. 작은 것 때문에 이제 큰 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안 했으면 좋고, 지금 의료 체계에서 뭐를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벌써 MK 마인드 컨트롤 울트라에 이런 식으로 TV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어떤 과학자들의 말이라든가 소설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헤게모니에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해. 이게 참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차를 막 몰고 막 일부러 환경을 망쳐야 돼 이런 머저리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얘네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이제 다른 대체 에너지를 쓴다고 하면서 오히려 환경을 더 망칠 겁니다. 뭐 전기차가 환경에 좋다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가 못해요. 어느 나라를 가면 이제 그 배터리를 그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너무나도 무지막지하게 들기 때문에 아예 폭발을 시키는 거를 유튜브에 찍어갖고 올렸더만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 자꾸 이제 온나라 갖고 까대는 새끼들이 있으면은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 쥐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인류의 얼마나 암덩어리 같은 존재로서 그런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자꾸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라. 얼마나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돌멩이가 1600km/h로 도는 엄청나게 빠른 공전은 더 빠르죠. 자전도 빠르지만 뭐 수만 수천 수억 킬로로 돌아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고요? 이게 바로 MK 마인드 컨트롤 울트라라는 겁니다.